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먹는 사이보그 프랑키, 그리고 베가펑크와 쿠마의 숨겨진 계획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 1067화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베가펑크가 본의를 보며 한 대사입니다. 베가펑크는 펑크 레코즈를 통해 뇌를 공유해 지식의 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루피른과 보니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징베는 말하죠. 사상까지 흘러들어오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에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그런 걱정을 해서는 과학은 발전하지 못해. 그때 보니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너는 과학의 탐구를 위해 희생을 주저하지 않아.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이 없는 전투병기로 바꾼 거야. 그리고 보니는 빔샤벨을 들고 베가펑크 목에 갖다 댑니다. 다만 빔샤벨은 실패적이었고 대량의 벌레가 보니 옆으로 몰려들죠. 결국 보니는 기절하고 베가펑크는 보니를 보며 말합니다. 보니에겐 정말 미안한 짓을 했다. 이 애에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밀짚모자 루피, 네가 오늘 여기 온 거에 운명을 느끼고 있다. 나를 이 에그에 대해서 데리고 나가주지 않겠나? 이 대사들로 알 수 있는 건 쿠마 사건으로 미안한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루피에게 에그에 대해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베가펑크가 보니에게 주려고 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베가펑크가 보니에게 주려고 한 건 쿠마의 영혼이자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혹자들은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듣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쿠마는 인격을 잃었지만 살아있으며 1068화에서 쿠마가 도톰도톰 열매를 사용하는 장면도 분명히 나왔죠. 다만 여기서 허점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인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072화 속 본인의 벌레를 통해 기절했지만 일어나 베가펑크를 쫓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를 어리게 만들고 붙잡아 말하죠. 이유가 있댔지. 그럼 말해보셔. 아버지를 왜 죽였어? 즉 현재 본인은 쿠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본인은 에그에 대해 오기 바로 전 마리조아에서 살아 움직이는 쿠마를 보았고 쿠마를 사보에게 맡기고 에그에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쿠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쿠마는 완전히 파시피스타로 개조되어 인격을 상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1072화 속 본인은 다시 한번 쿠마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있는데도 말하지 않겠다? 바보 취급하지 마. 이에 베가펑크는 말하죠. 자아를 잃겠다는 결단을 내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니야. 쿠마 자신이 내린 거라네. 베가펑크는 보니가 쿠마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부정하지 않고 쿠마가 자아를 잃은 결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베가펑크와 보니는 자아를 잃은 쿠마를 죽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쿠마는 살아는 있지만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부활부활 열매입니다. 부활부활 열매의 능력은 살아있을 때는 맥주병일 뿐이지만 사후에는 열매의 능력이 발동해서 영혼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즉 살아있다는 건 영혼이 이승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죽었다는 건 영혼이 이승에 없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 보니와 베가펑크가 쿠마가 살아 움직이는 걸 아는데도 계속해서 죽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건 쿠마에게 영혼이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악마의 열매와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열매는 어디에 깃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르기 먹은 열매인 부활부활 열매는 죽음의 황천에서 혼이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영혼은 존재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1072화 속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웨스트블루 어느 학자가 말하길 사람은 죽으면 질량이 21g이 준다고 말이야. 이 말인즉 그것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라는 거지. 영혼은 존재한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네. 이처럼 분명하게 오다스는 베가펑크의 대사를 빌려 원피스 세계관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부룩의 영혼은 다시 돌아왔지만 부룩의 신체는 다 썩어 해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룩은 장기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해골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즉 부룩의 신체는 죽어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부룩의 주체는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악마의 능력은 신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다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은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다만 사물에도 영혼이 있는 듯한 장면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가설의 결정적인 예가 메리오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쿠마가 파시피스타가 된 실험입니다. 정상결전에서 이완코프는 인격을 잃은 쿠마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로 말하죠. 쿠마는 바로 얼마 전 베가펑크의 마지막 개조로 드디어 완전한 인간병기가 돼버렸다. 즉, 이 녀석은 스스로 정부가 연구하는 인간병기의 실험체가 되는 걸 지원한 거야. 처음엔 손, 다음엔 발, 본인의 의식은 남긴 채 몸의 각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개조되었지. 분명한 건 오다스면 쿠마가 조금씩 개조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쿠마는 한 번의 개조도 아니고 굳이 손부터 발까지 조금씩 개조한 걸까요? 분명한 건 굳이 손발, 신체 하나하나를 조금씩 개조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다만 베가펑크가 쿠마의 몸을 조금씩 개조한 이유가 악마의 열매가 어디에 깃드는지에 대한 연구를 쿠마를 통해 했다면 이 개조가 설명이 됩니다. 도플라밍고가 말한 것처럼 쿠마는 처음에 손을 개조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쿠마가 능력을 사용할 때 쓰는 신체입니다. 즉, 베가펑크는 손이 가장 먼저 악마의 능력이 깃든 데 생각해 개조했고 그 다음 서서히 몸의 각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개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식을 남긴 채라고 굳이 발언한 이유도 악마의 능력이 신체 어디에 깃드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마지막 실험인 쿠마의 영혼을 제거하며 영혼에 악마의 능력이 깃든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즉, 베가펑크가 쿠마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쿠마가 살아 움직여도 쿠마의 몸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도톰도톰 열매입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악마의 열매는 영혼이 깃들고 현재 쿠마는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즉, 악마의 능력이 담겨있던 쿠마의 영혼이 사라진 만큼 도톰도톰 열매가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시저와 스마일리입니다. 펑크아제드에서 시저는 동물계 도롱도롱 열매 모델 아울로트를 먹은 스마일리를 죽인 뒤 스마일리가 먹은 열매를 다시 악마의 열매로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저가 악마 열매 부활 방법을 안다면 시저보다 뛰어난 베가펑크 역시 악마 열매 부활 조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베가펑크는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즉, 베가펑크가 본인에게 주고 싶은 건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 아닐까요? 다만 제 가설이 맞다면 현재 쿠마는 악마의 능력이 담기는 영혼이 없는 상태일 때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행기 능력을 기계에 부여할 수 있는 베가펑크인 만큼 파시피스타인 쿠마에게 인조 도톰도톰 열매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이는 가설인 만큼 설득력이 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 힘을 주는 증거들이 있는데 쿠마가 영혼이 있을 당시 능력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의테어와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의테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쿠마가 사용하는 열매가 인조 악마의 열매인지 실제 악마의 열매인지를 구분해주는 오다스메의 떡밥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 가설대로 베가펑크가 본이에게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주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쿠마의 열매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좀 더 심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소로자에서 도플라밍고의 부하가 악마의 열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열매의 능력자가 죽으면 세계 어딘가에 악마의 열매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림을 보면 영혼이 부활해서 열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부활부와 열매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악마의 열매는 부자연스러운 능력 그 자체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능력인 만큼 악마의 열매는 자연의 어머니 바다의 미움을 살아 맥주병으로 살아가죠. 다만 저는 드레소로자의 악마 열매 그림을 보며 부작용 가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악마가 되어 악마의 열매에 담기는 거 아닐까요? 즉, 악마의 열매를 먹은 자는 죽어서 황천에도 이승에도 못 가고 악마의 열매에 남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에이스가 죽고 에이스의 영혼이 이글이글 열매에 담기고 사부가 이 열매를 먹으며 사부는 에이스의 영혼과 함께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베가펑크가 본이에게 도톰도톰 열매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쿠마의 영혼이 담긴 도톰도톰 열매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주목할 건 2929 떡밥입니다. 과거 SBS에서 한 독자가 밀즈모자 일당의 악마 열매 능력 이름은 일본어 표기법 대신 발음이 같은 다른 숫자로 표기하는 고로와 와세에 맞춘 것이고 고로와 와세 떡밥이 맞다면 현재 1에서 10 중 2와 9를 제외한 열매 능력자만 있는 만큼 다음 동료는 2와 9가 들어가는 열매 능력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오다스는 질문에 대해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질문과 답은 고로와 와세로 2와 9가 이름에 들어가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다음 동료일 거라는 떡밥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분명한 건 공교롭게도 밀짚모자 1등 능력자들의 고로와세인 56, 110, 87, 43에 29를 더하면 325로 써니5의 고로와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도톤도톤 열매를 고로와세로 표현하면 2와 9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선 제 가설대로 도톤도톤 열매가 악마 열매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밀짚모자 해적단 중 누군가 도톤도톤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보니가 쿠마의 도톤도톤 열매를 얻는다면 보니는 쿠마가 희생하며 얻으려던 의지를 이어주기를 원할 겁니다. 물론 쿠마가 왜 자신을 희생하며 베가펑크 실험에 차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는 세계정부에 반대되는 의지일 겁니다. 다시 말해 이는 밀짚모자 해적단이 나아갈 방향을 위한 희생일 거라는 거죠. 즉, 만약 보니가 쿠마의 진실을 알며 도톤도톤 열매를 손에 얻는다면 이 열매는 밀짚모자 해적단 중 누군가 먹어 쿠마의 의지를 이어주길 바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나 프랑키겠죠. 분명한 건 프랑키와 쿠마의 연관성은 떡밥적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 프랑키가 기술을 사용할 때 나온 모양이 쿠마의 손바닥 모양과 비슷합니다. 또한 표지에서 코뿔소가 상징 동물인 프랑키 옆에 곰, 즉 일본어로 쿠마 옆에 붙어있는 것도 수상하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이스트블루에서 동료가 된 조로, 나미, 우소, 상디는 모두 비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항로 전반부에서 만난 초파, 로빈, 프랑키 부룩 중 프랑키만 빼고 모두 능력자였죠. 즉, 이는 프랑키가 추후 능력자가 될 거라는 떡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프랑키는 쿠마와 같은 사이보그라는 것도 떡밥일 수 있겠죠. 다만 혹자들은 루피가 프랑키에게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라고 할 때를 기억할지도 모를 겁니다. 분명한 건 프랑키는 루피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프랑키는 감동을 잘 받는 성격인 만큼 도톤도톤 열매가 어떻게 재탄생했는지를 안다면 누구보다 쿠마의 의지를 잇기 위해 도톤도톤 열매를 먹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